여행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65kg이었던 건장한 17세 아들은 고작 16kg의 가벼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없었습니다. 뇌도 없었습니다. 폐도, 간도, 위도, 소장도, 인간의 몸속에 있어야 할 장기 대부분이 흔적조차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시신을 두고 몰타 당국이 내린 공식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장기는 설치류가 먹었고 뇌는 뜨거운 햇빛에 녹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 독일 소년 마이크 만스와트의 죽음을 둘러싼 기괴한 의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블랙박스. 당신이 몰랐던 세상의 이면. 2016년 7월 독일 북서부의 조용한 도시 올덴부르크. 만스와트 가족은 이곳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마이크는 여행을 사랑하는 아버지 베른트의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소년이었습니다. 마이크는 18번째 생일과 취업을 동시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에 설레는 시간. 그는 어학연수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중해의 몰타 섬으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생애 첫 홀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 베른트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의 보석이라 불렸지만 동시에 어두운 범죄의 온상으로도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장을 믿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2016년 7월 8일 마이크는 몰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뒤 여자친구와 섬에서 열흘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귀국 예정일이었던 7월 17일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는 혼자 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를 먼저 독일로 보내고 며칠 더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마이크는 혼자 남아 자전거를 대여하고 헬멧에 설치한 고프로 카메라로 섬 곳곳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으며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 7월 18일 아침 호텔 CCTV에 산악 자전거를 끌고 나서는 마이크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마이크는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카타콤에 다녀올게요. 카타콤. 수천 년 된 유골들이 가득한 고대의 지하 무덤. 죽음의 공간을 향했던 이 짧은 메시지는 소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팩트 하나가 드러납니다. 마이크가 CCTV에 찍힌 바로 그날 호텔 측은 마이크가 돌아오지 않자 즉각 몰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몰타 경찰은 이 치명적인 사실을 마이크의 가족에게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4일이 버려졌습니다. 7월 22일 독일 브레멘 공항. 이날은 마이크가 귀국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귀국하기로 한 아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는 독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제야 4일 전에 몰타에서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가족들은 아들이 4일 전부터 이미 타국에서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아버지 베른트는 첫째 아들과 함께 즉시 몰타로 날아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묻고 싶어집니다. 자국을 찾은 어린 관광객이 사라졌는데 현지 경찰이 4일 동안 가족에게 철저히 침묵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몰타에 도착한 아버지는 직접 섬을 뒤지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괴하게도 몰타 주민들은 무언가를 아는 듯 하면서도 일제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서늘한 침묵의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8일째 마이크는 섬에서 가장 높은 딩글리 절벽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해발 253m의 수직 석회암 절벽.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언론에 숨긴 소름 돋는 진실이 영안실에서 흘러나옵니다. 시신의 골절이 없습니다. 253m 절벽에서 추락한 사람의 뼈가 단 한 군데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의문은 꼬리를 뭅니다. 마이크가 타던 자전거는 시신 근처에서 너무나 멀쩡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고있던 운동화는 무슨 이유인지 양쪽 다 벗겨져 있었고 사건의 모든 것을 지켜봤을 고프로 카메라와 휴대폰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서둘러 독일로 이송해야만 한다고. 독일 하노버 병원의 의료진은 관을 여는 순간 공포에 가까운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관에 눕혀진 시신의 무게 16kg. 건장했던 65kg의 소년의 몸에서 무려 49kg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다급히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심장과 뇌를 포함해 폐, 간 등 대부분의 장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몸에 남아있던 것은 오직 횡격막, 비장, 그리고 대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괴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마이크의 시신의 전문가 수준의 방부 처리를 해둔 것입니다. 답을 요구하는 아버지에게 몰타 당국은 전 세계 법의학계를 조롱하는 듯한 공문을 보냅니다. 장기들은 설치류가 파먹었고 뇌는 몰타의 고온다습한 햇빛에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는 이 참혹한 궤변 앞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다. 가설 1, 사고 4. 몰타 당국은 여전히 단순 추락사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실족했고 더운 날씨 탓에 부패가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53m를 추락했는데 골절이 없다는 모순, 그리고 단순 사고사의 방부 처리를 진행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적은 이 가설을 철저히 붕괴시킵니다. 가설 2, 장기매매 조직에 의한 타살. 가장 끔찍하지만 유력한 가설은 장기매매 조직의 개입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몰타는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들의 검은 돈이 교차하는 거점이었습니다. 마이크의 몸에서 사라진 장기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심장, 뇌, 폐, 간, 신장, 췌장 모두 암시장에서 초고가로 거래되는 핵심 장기들입니다. 시신에 남겨진 방부 처리의 흔적 역시 장기를 적출한 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프로들의 짓이라면 왜 시신을 절벽 아래에 그대로 방치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했을까요? 가설 3. 조직적 은폐. 세 번째 가설은 이 사건을 덮으려 한 거대한 그림자를 지목합니다. 경찰의 4일간의 침묵, 진실을 외면한 섬 주민들, 골절이 없다는 부검의의 소견을 무시한 강압적인 수사 종결, 그리고 햇빛에 녹아내린 뇌라는 모욕적인 공식 답변까지. 모든 정황은 마이크의 죽음 뒤에 국가 권력이 묵인한 거대한 조직적 은폐가 존재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장기는 왜 사라졌는지, 방부 처리는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마이크 만스와트 사건은 2026년 현재까지도 철저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몰타 당국은 입을 닫았고 마이크의 마지막을 기록했을 고프로 카메라는 끝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2016년 7월 8일 여행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결정이 16kg의 차가운 슬픔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의 섬에서 증발해버린 한 소년의 진실. 이 기괴한 퍼즐의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만이 찾아낸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블랙박스는 여러분의 그 통찰을 소중히 기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